오늘은 어린 왕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하는지,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바로 책 얘기로 들어갈게요. Le Petit Prince, Le Petit Prince, The Little Prince. 이 너무나 유명한 이 책은요,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헌정할 때 하는 말을 헌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인데요. 레옹 베르트. 뭐 이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예, 1878년생인 레옹 베르트는 생테치베리 1900년생인 생테치베리와 무려 22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No. 회사 동료? No. 오로지 친구라는 말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먼저 헌사를 한번 읽어보죠. 오랜만에 불어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 잘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레옹 베르트. Je demande pardon aux enfants d'avoir dédié ce livre à une grande personne. J'ai une excuse sérieuse. Cette grande personne est le meilleur ami que j'ai au monde. J'ai une autre excuse. Cette grande personne peut tout comprendre, même les livres pour l'enfant. J'ai une troisième excuse. Cette grande personne habite la France où elle a faim et froid. Elle a bien besoin d'être consolée. Si toutes ces excuses ne suffisent pas, je veux bien dédier ce livre à l'enfant qui a été autrefois cette grande personne. Toutes les grandes personnes ont d'abord des enfants, mais peu d'entre elles s'en souviennent. Je corrige donc ma dédicace à Léon Berthe quand il était petit garçon. 예, 잘못 읽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느 어른에게 바치게 되어 어린이들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로서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 어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친구이다. 다른 이유도 있다. 두 번째로,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를 위한 책마저도 이해한다. 세 번째, 이 어른은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프랑스에서 지낸다. 그래서 그에겐 위로가 필요하다. 혹시 이 모든 이유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이 책을 한때 이 어른이 지나왔을 그 아이에게 바치련다. 어른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들 중 아주 적은 수만 이를 기억한다. 하여 나는 내 헌사를 이렇게 수정한다.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22살이나 많은 이 사람에게 이 책을, 그것도 동화책을 바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 좋은 친구라서.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어린이를 위한 책조차도 이해할 수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책을 이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책조차도. 이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어른은 어린이를 위한 책을 잘 이해하는 게 이상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책조차도 그 앞에는 물론 모든 것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니까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책조차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문장 바로 뒤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아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그 낱말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 예,
1943년도에 이 어린 왕자가 뉴욕에서 출판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는요, 나치 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옹 베르트가요, 유태인이었습니다. 예. 나치 치하의 유태인. 가스실, 안내의 일기. 떠오르는 게 많죠. 얼마나, 아마 인류의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그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예,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만행이죠. 자, 이렇게 쫓기는 친구였던 거예요. 자, 왜 좋은 친구였는지 한번 증거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논리적으로 찾아볼게요. 레옹 베르트는요, 나치에게 쫓기는 그 시절에 생텍쥐페리에게 받은 그 책 인간의 대지를 항상 지니고 다녔대요. 자신을 그 은신책에 숨겨준 주인한테 저 장롱한 이불 사이에다가 이 책을 감춰줄 수 없나요? 있겠나요? 이렇게 부탁했을 정도라고 해요. 이 인간의 대지라는 책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명작 동화가 나오기 전에 그 전신 같은 책이에요. 그 내용 자체도 사막에서 이렇게 사막에 추락한 그 사람이 그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힘만으로 그걸 버텨내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 먼저 쓰이지 않았다면 어린 왕자도 역시 태어날 수 없었어요. 나중에요,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레옹 베르트한테 어떤 기자인지 작가인지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까지 이 책을 그렇게 그 목숨이 경각에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레옹 베르트 대답을 합니다. 이 책은 부와 허영심의 상징이 아닌 그의 우정 어린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더 말이 필요 없죠. 네, 좋은 친구 맞습니다. 모든 것을 어린이를 위한 책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린 왕자 본문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견문도 넓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여러 별들을 여행을 하잖아요. 마지막 별이 지구고 이때 그 어린 왕자가 그 별들을 떠날 때마다 혼잣말을 내까리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어른들은 참 이상해 이 말이에요. 어쩌면 레옹 베르트는요, 그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트쥐페리에게 있어서 몇 안 되는 이상하지 않은 어린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인, 소설가, 수필가였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평론가입니다. 그리고 문학 평론도 하고요, 미술 평론도 해요. 생트쥐페리는 미술 공부한 사람이죠. 또 작가이고요. 얼마나 말이 잘 통했을까, 이 두 사람은. 상상하기 가능합니다. 또 그의 평론은 또 얼마나 깊었고, 또 얼마나 따뜻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트쥐페리가 이렇게 보증을 섰겠죠. 레옹 베르트의 직업은요, 작가, 문학평론가, 미술평론가, 이런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직업 외에도 여행가였고요, 또 기자였고요, 또 사상적으로 그 당시에 반전운동을 펼친 반전을 주장했던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수영을 너무너무 잘해서 거의 준선수급이었대요. 그리고 생트쥐페리의 책 중에서 어느 인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1부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레옹 베르트의 단편 소설집인 33일, 이 책의 서문으로 쓰인 거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발간되던 1943년 당시에 생트쥐페리는 미국에 있었어요. 망명을 갔죠. 유럽의 상황을, 프랑스의 상황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레옹 베르트는 프랑스에 남아 있었죠. 나치치하의 프랑스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면서요. 자, 이래서 저러한 이유로 위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이 책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바치고도 한참 더 시간이 흘러서야 레옹 베르트는 이 책을 내 친구가 이 책을 나한테 바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튼 헌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처음에는 레옹 베르트에게였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은 레옹 베르트 껑 일레 때부터였어. 레옹 베르트는 레옹 베르트인데 어린 시절에 레옹 베르트에게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 있는 수정이 돼 있는 헌사를 바치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문장은요. 에떼라고 하는 그 우리말에 없는 시제 때문에 문법적으로 없는 그 시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도요. 뭐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한때 어린이였던 레옹 베르트에게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 무엇으로 번역하든 간에 완벽하진 않은 뉘앙스 문제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트지베리는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 생각이지만 생트지베리는 레옹 베르트라는 나의 친구는 비록 나이는 이렇게 어른의 나이를 먹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여러분, 즉 독자인 어린이와 소년들, 여러분과 같은 그 어린이가 그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본문을 제1장을 펼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